네, 안녕하세요.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가 지금 3점짜리인데요. 좀 어렵더라고요. 풀어보니까. 어려운 이유는 4번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모디스티라는 단어 때문에 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답 자체는 사실은 찾기가 쉬워요. 5번이 정답인데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4번 모디스티 중도, 평범함, 온건함 이런 뜻을 지닌 단어죠. 얌전함 이런 단어인데요. 이 모디스티라는 단어가 사실 어휘 문제에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단어 자체가 좀 어중간하잖아요, 뜻이. 어중간하다는 말은 단어 자체가 뜻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죠. 원래 이 단어의 뜻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가 뜻하는 바를 좀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애매하니까 4번이 정답이지 않을까 하고 이제 그냥 뒤는 안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법 어휘 문제에서 3점짜리인 경우는 3번, 4번에 헷갈리는 걸 만들어 놓고 5번을 읽지 않도록 유도를 해요. 그러면 5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5번은 또 답이 쉬워요. 그래서 3점인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하시고 같이 한번 꼭 이 문제는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9월 모의고사 중에서 30번 중요하니까 한번 봅시다. 모디스티의 뜻이 뭔가를 파악하는 게 참 이게 문맥적 독해를 할 때 참 중요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인데 어렵다 보니까 이게 정답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모디스티의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이 지문을 이해하신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색깔을 더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What is soft path river engineering? soft path river engineering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이거 뭔지 선생님도 몰라요. river engineering은 내가 하천공학이라고 해석이 되긴 되겠죠. 근데 soft path river engineering, 부드러운 길 하천공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유명사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고유명사화라는 것은 사람 이름처럼 만드시라는 거예요. What is soft path river engineering? soft path river engineering은 무엇인가?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셔야지 이거에 대해서 파고들면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시간만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푸는 시험이 객관식이지 soft path river engineering이 뭔지 서술하시오라는 시험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사람 이름처럼 해석을 합니다. soft path river engineering은 무엇인가? 알려주겠죠. One way to visualize its spirit is to liken it to a footpath in the forest. 한 가지 방법, visualize its spirit, 그것의 정신을 visualize, 시각화하다라는 뜻이죠. 비슷한 단어로 envision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VIS 이런 친구들 들어가면 시각이라는 뜻이 있죠. vision, visualize, envision 다 똑같은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것의 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실제 사람의 정신력이 좋다 할 때 그 스피릿인데 그렇게보다는 soft path river의 어떤 개념이 되겠죠. 이 soft path river의 개념을 잘 시각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to liken, 비유를 하는 것이다. 비유하다. liken A to B. 그 soft path river engineering의 정신 혹은 철학 개념을 내가 어떤 숲의 footpath는 사람이 가는 인도,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숲길에 비유를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지문의 글쓴이는 내가 진짜 설명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SPR이라고 좀 할게요. Soft Path River Engineering이에요.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야, 설명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어려우니까 내가 숲길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 알아먹을래?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지금 글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의 전체 구성은 어떤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좀 소프트 패스 리버 엔지니어링이 좀 이게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비유를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의 주제는 소프트 패스 리버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인가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주제. 근데 그거를 숲길에다가
뜬금포로 비유를 하겠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Suppose, 가정해보자. Suppose 다음에 대시 생략되었어요. 자, 뭐라고 가정을 해보냐면은 tree falls across a footpath. 어떤 나무가 그 숲길 위로 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람이 길 위에 다녀야 되는데 나무가 떨어져 있어. 그럼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해결책을 한번 봅시다. Soft Path Response. 자, 우리가 궁금한 게 Soft Path River Engineering이니까 이 Soft Path Response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Soft Path River Engineering의 철학을 따르는 대답은 이렇게 여러분이 의역을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죠? 자, Soft Path의 입장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Would be simply to redirect the trade around the fallen tree. 이 사람의 의도를 잊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우리한테 Soft Path River Engineering이 뭔지 설명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야. 해서 그거를 숲길에 비유를 할 건데 Soft Path River Engineering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사람이 다니는 숲의 길에 나무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길을 redirect, 다시 방향을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redirect. 그 길을 떨어진 나무 주변으로 다시 길의 방향을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방향을 돌리다죠. 그러니까 나무를 보존을 하는 거죠. 이 나무를 막 없애거나 그런 게 아니고 숲길에 비유를 해봤을 때 Soft Path River Engineering의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나무를 보존을 나름 하면서 길을 다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소프트한 거야. 그래서 나무를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나무 주변으로 길의 방향을 새로 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은 interventionist가 나오고 still more interventionist, true high modernist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이 더 나오는데 점점 더 고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Soft Path River Engineering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치하는 방식이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숲에다가 비유를 들었고 심지어 비유 플러스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은 공부하기가 참 좋은데 문제 풀 때는 어렵다. 그러니까 3점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프트 패스의 입장은 나무를 그대로 두고 길을 새로 내요. 그 다음 두 번째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붙여볼게요. 2번 more interventionist, 더욱 개입주의자적인 입장은 intervene이 개입하다, intervention 개입, interventionist 개입주의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개입주의자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직관적으로 아시겠어요? 환경 개입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소프트 패스는 환경에 거의 개입을 안 했죠. 그럼 얘는 좀 더 개입하겠네. 나무에다가 뭘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더 개입주의자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Would be to remove the tree. 나무를 제거를 해. 1번 맞죠? 그리고 restore the original. 원래의 길을 복원합니다. 자연환경보다는 뭡니까? 인간이 우선이죠. 근데 아까 소프트 패스는 어떻습니까? 대비감이 보이세요? 영어 지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비감입니다. 좀 말을 이상하게 했는데 대조입니다. 대조.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비교 대조가 되는가에 따라서 지문이 다채롭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패스하고 more interventionist가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한테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풍부하게 지금 설명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는 Soft Path River Engineering은 환경을 생각하는 하천공학이라는 것을 눈치가 빠르면 벌써 알 수 있겠고 조금 더 읽어봅시다. 여기 이제 3번까지 읽으면 다 알아야 돼요. Still more interventionist. 더욱 더 환경 개입자의 입장은 어떠냐면 might be to straighten, 똑바로 펴니다. 우리 머리 매직하듯이 길을 펴는 거예요. 숲길이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리고 pave the path, 길을 포장을 해버립니다. 사람이 다니기 좋도록. To insert it more permanently in the landscape, 그 길을 자연 경관 안에
영구적으로 insert, 삽입하기 위해서 길을 마음대로 포장하고 쭉 펴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점점 더 지금 환경보다는 인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흐름으로 가시는 거. 이거 오른쪽 잘 보세요. 가고 있죠? 그럼 여기서 더 가보자. The true high modernist, 더욱 더 진정한 현대주의자는, 이 현대주의자라는 게 어떤 뜻이겠어? 환경을 이제 막 뽀사버리는 거죠. 자, 진정한 현대주의자의 이제 스텝, 걸음은 아마도 우리 이거 대답할 수 있겠죠. 어떻겠습니까? 자연환경을 완전 훼손하겠죠. Be to create a superhighway that removes the landscape that bulldozes straight through all obstacles in the topography. 해석을 하면 진정한 현대주의자의 단계는 만들어내는 것인데, 고속도로를 만들어내는데 이 고속도로는 remove, 제거를 합니다. 자연 경관을 제거하고 bulldozes, 불도저로 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지형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제거하는 그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진정한 현대주의자일 것이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입장으로 와서는 완전히 이제 인간 중심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의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이 부분 계속합니다. Soft Pass River Engineering has the unique advantage. 그리고 1, 2, 3번은 다 맞고 지금 4번을 잘 이해를 해볼게요. 자, 독특한 이점을 가지고 있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1번부터 4번까지 환경과 인간을 대조하면서 소프트 패스에서 하이 모더니스트로 갈수록 인간만 좀 중요시한다는 관점을 보여줬죠. 그러고 나서 사실 나는 소프트 패스 엔지니어링이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 이거는 이 사람의 최종 선택은 소프트 패스 리버 엔지니어링. 나는 환경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죠. 자, 소프트 리버 엔지니어링은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인간보다는 환경이죠. 지적인 모디스티, 온건함. 그 다음에 이게 우리말로 좀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중도 아시죠 여러분?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음, 지적인 온건함, 지적인 중도라고 할게요. 그냥 중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봐봐. 누가 제일 극단적이야? True High Modernist죠. 근데 Soft Pass Response는 인간과 환경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중도라는 독특한 이점을 취합니다. Will respect to 뭐와 연관해서 what we actually know about river movement and its environmental effect. 우리가 강의 움직임과 그것의 환경적 효과에 대해서 사실상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강에 대한 어떤 태도나 지식이죠. 인간의 강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만한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고 지적으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답은 5번이고요. 4번은 왜 맞습니까? 만약에 모디스티가 아니고 뭐 극단적으로 치우침 이런 단어가 맞다고 생각해봐요. 말도 안 되죠. 왜냐면 소프트 패스 리버 엔지니어링은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환경에 대해서 인간이 다 알지 못한다는 겸손한 입장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모디스티, 온건함, 겸손, 중도 이게 맞는 거예요. 자, 나는 사실 이 지문을 보고요. In contrast to가 사실 제일 먼저 눈에 띄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어휘 문제는 대비감을 이용해서, 대조감을 이용해서 문제를 잘 만들기 때문에 in contrast, however, on the other hand 이런 친구들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친구들 근처에 정답을 만들기 때문에 5번이 답이지 않을까 처음부터 생각했는데 답이었죠. 자, in contrast to hard pass engineering. 이쯤 되면 여러분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hard pass engineering은 어떤 것을 뜻하는 말일까요? hard pass river engineering은 여러분 뭘 뜻하는 말일까요? 인간과 환경이 있으면 누구를 더 먼저 생각할까요?
이거 어떻게 추론해야 돼? 소프트 패스의 반대니까. 반대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야 되고 소프트 패스가 환경을 더 중요시하니까 얘는 인간이 더 우선인 거예요. 환경을 좀 파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 파괴적인 하천공학과 대비해서 소프트 패스 엔지니어링은 받아들이는데 가변성을 받아들입니다. 변할 수 있는 거. 강의 움직임에서의 가변성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소프트 패스 리버 엔지니어링은 자연을 존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의 움직임에서 여러 가변성이 있다는 걸 insignificant, 중요하지 않으니 아니고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Until proven otherwise, 그것과 다르게, 그러니까 뭔가 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되기까지는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다르게 증명이 되기 전까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소프트가 아니고 하드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backwater부터 short-lived wetland, braid and channel swamp는 어떤 강의 어떤 자연현상이에요. 이거는 세세한 거는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강의 가변성에 해당이 됩니다. 네, 중간에 끊겼는데요. 다시 backwater부터 swamp까지는 강의 자연현상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강의 가변성이에요. variability. 이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presumed 어떤 가정이 되는데 by soft pass engineers 그 soft pass 입장에 따르는 공학자들에게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가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insignificant랑 안 맞잖아요. important네. 그래서 insignificant를 important 혹은 significant로 바꿔주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고요.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면 어휘어법이 3점짜리로 나오면은 일부러 답을 5번으로 만들고 3, 4번에 매력적인 오답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4번의 modesty가 이 소프트 패스 리버 엔지니어스가 자연에 대해서 극단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고 중도를 지킨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